자, 안녕하세요. 자, 요번에는 어디냐면은요, 7번에 세이퍼, 슬로터, 플레이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보자라고요. 세이퍼. 그 다음에 뭡니까? 슬로터. 플레이너. 자,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죠? 조금 알아야 될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 정도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세이퍼, 슬로터, 플레이너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삭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크게요. 자,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 세이퍼는 자, 이런 어떤 가공물이 있을 때 자, 이게 가공물이다라고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세이퍼는 일반적으로 이 수평을 가공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걸 갖다가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게 세이퍼고요. 자, 그 다음에 슬로터는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 수직을 가공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이런 면입니다. 그렇죠? 이런 면을 갖다가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거에 비해서 또 플레이너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좀 큰 것들을 하는 겁니다. 큰 걸 하면서 저 뭐냐 하면은 크고 넓은 면을 갖다가 가공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게 플레이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요거랑 이제 비교했을 때 플레이너는 뭐냐 하면은 요거 먼저 얘기할 거예요. 세이퍼하고 슬로터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공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공구가 뭡니까? 우리 바이트. 그죠? 공구가 요게 이동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게 세이퍼하고 슬로터고요. 자, 요거랑 비교했을 때 이거는 크고 무겁고 이런 거라는 거죠. 크고 무겁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때 이거는 뭐냐면 공작물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공작물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가공을 하는 게 플레이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먼저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처음에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세이퍼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이퍼에서도 그냥 1번, 2번, 3번 세이퍼 구조 읽어보는데 3번에 조그만 3번에 세이퍼 구조에 보면 급속 귀환 기구라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급속 귀환 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건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 스트로크라 그럽니다. 아이들 스트로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은 자, 요건 그림을 한번 좀 또 그려보자고요. 자,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 공작물이다 이렇게 봤을 때 공작물을 갖다가 우리 세이퍼는 수평으로 가공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공구가 보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양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라는 거죠. 구부러져 있는데 잘 안 그려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우리 가공물을 갖다가 쭉 가공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다 하면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쭉 가고 그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들었다가 그냥 간데 그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그죠? 공작물에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조금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오는 거. 이게 이제 귀환인데 뭐라고 써놨습니까? 급속 귀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가공을 할 때는 가공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갈제, 바이트날이 천천히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갈제, 그죠? 그래야지 가공이 되니까 천천히 하는데 귀환 시는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갔다가 빨리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 귀환 기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 이제 세이퍼인데, 자, 그 다음에 보면 세이퍼 4번에 보면 세이퍼 가공이 있고요. 요거 전에 넘겨서 보면은 어디 5번에 절삭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는데 이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속도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까도 했잖아요. 자, 이게 기본이다 이런 얘기죠. 1000분의 파이 dn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일 경우는 요게 우리 원에 그죠? 이렇게 원둘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도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진행한서부터 여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정거리라 그럽니다. 그죠? 편도다 이런 얘기죠. 편도. 가서 이 거리인데 이 거리로 해서 이거는 갔다 왔다 하니까 이 거리에 의해서 자, 이거는 참고고 우리 여기서 구하는 V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0에. 그죠? 1000에 뭡니까? 요게 행정거리를 우리가 L이라고 보면 우리 L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L이 뭐다? 행정거리인데 여기에 뭐가 써 있습니까? 우리 책에 보면 K라고 써 있다라는 거죠. 자, 요 K. 자, 그러니까 1000K에 LN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는 우리 속도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박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K는 절삭 행정시간이라는 거죠. 절삭을 하는 행정시간. 자, 그러니까 행정시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는데 걸리는 거. 이제 이 행정거리에 그거에 대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요거하고 1회전 뭐라 그랬어요? 왕복 시간입니다. 이거에 뭐라 그랬어요? B로 우리가 K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하고 갔다 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갔다가 오는 거. 이걸 왕복 시간에 B를 우리가 K로 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5분의 3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복 시간이 요거고요. 그죠? 절삭 행정 시간이 요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 비율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5분의 3이든지 얼마든지 여기다 놓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아주면 요런 건 쉬운 건데 조금 우리가 어렵게 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공 이렇게 자, 요걸 갖다가 우리 다른 게 얘기하면은 자, 요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총 절삭 시간. 총 절삭 시간에 대한 뭐냐면은 절삭 시간의 비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절삭 시간이 5분이 걸렸다. 절삭 시간이 5분이 걸렸다는 건 요거죠. 절삭 행정 시간. 가는데 절삭하면서 가는 것만 나타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우리 귀환 시간. 귀환 시간이 예를 들어서 3분이 걸렸다. 그러면 오는데, 그죠? 오는데 3분이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갔다가 들으는 거죠. 그죠? 올려 갖고 오니까 드는 시간, 들어 올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들어 올리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1초다 이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K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K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삭 시간 5분에다가 그죠? 귀환 시간 뭡니까? 1회전 왕복 시간이니까 3분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1초도 더해 줘야 되잖아요. 1초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초는 60분이니까 60분의 1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절삭 시간 5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요게 뭐다? K자. K. 그죠? K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에 요거 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 잘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이퍼에서는 급속 기환 기구에 대한 얘기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게 이제 5번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보면은 다시 그 4번에 보면 세이퍼 가공에서 기억의 A번하고 B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 주시면 되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지우고 그냥 할게요. 여기를. 자, 모양이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바이트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바이트인데, 자, 여기는 이런 바이트라는 거죠. 어떻게 됐다?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구부러졌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됐느냐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자, 우리 이거 가공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변형을 일으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 절삭을 해 가면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변형이 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갈까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변형된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깎다가 이런 식으로 돼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된 거는요. 이거랑 비교해서 자 이런 바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이 됐다가 또 이거는 원상복귀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형이 됐어 그냥 가니까 표면이 가공하는 면이 어떻게 됐다? 이거에 비해서 매끄럽다 이렇게 됩니다. 매끄럽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트를 뭐라 그러냐면은 검바이트라 그럽니다. 자, 이런 거, 우리 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클래퍼라고 있습니다. 클래퍼. 자, 이거 클래퍼는 뭐 하는 거냐 이랬을 때, 지금 뭡니까? 자, 절삭을 하러 갈 때는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갔다가 들어 올리잖아요. 요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클래퍼라 그럽니다. 그죠? 들어 올려야지만 여기 충격, 그죠? 여기, 접촉이 안 되죠. 그러니까 들어 올리는 장치를 클래퍼라 그런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플레이너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괄호로 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플레이너 같은 경우 어디 있습니까? 크고 넓은 면을 하는데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공작물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공작물을 이동을 하면서 가공을 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이너는 뭐 별 이렇게 책에도 뭐 공식도 있고 그랬지만 이런 거 우리 알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슬로토에 대한 게 괄호에 슬로토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자, 이것도 뭐 그렇게 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 세이포 슬로토 플레이너에서는 제가 한 요 정도만 알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우리가 7번에 돼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번 보자고요. 8번에 보면은 호빙 머신 가공이라고 돼 있어요. 호빙. 자, 우리 호빙 그러면 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은 호빙은 뭐냐 하면 기어 절삭하는데 쓰는 게 호빙입니다. 호빙. 자, 그래서 우리 호빙 그러면 기아가 딱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떠올랐다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 하면은 보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호빙 제목이 뭘로 되어 있을까? 머신 가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머신 가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호빙 머신에서 호빙 그랬을 때 이 공구를 뭐라 그러냐면 호브라 그럽니다. 호브. 호브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기어를 갖다가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호빙 머신 기어인데 기어를 가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창성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창성법 알고요. 창성법에 의해서 또 창성법으로 하는 거는 우리 이런 얘기가 항상 떠오르는 겁니다. 인벌루트 치형입니다. 인벌루트 치형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는 거. 자, 이런 용어들이 호빙 머신에서는 딱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1번의 호빙 머신에 대한 얘기고요. 2번의 작동 원리 쭉 이런 것들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자, 그 다음에 또 가로에 보면 8번에 보면 절삭 속도. 그죠? 이 속도는 이 공식은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9번에 보면은요. 기어 절삭기에 의한 가공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2번에 보면 가로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기어 가공 방법. 자, 이거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기어를 가공하는데 기어 가공하는 가공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는 1번, 2번 형판, 총형 커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형에 의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성형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창성에 의한 방법. 창성에 의한 방법이고 우리 기본서에는 안 나왔지만 오론토 발음도 그렇습니다. 오돈토 그래프
그래프에 의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자,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근데 이렇게 돼서 구별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성형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성형에 의한 게 뭐다? 이렇게 된 거 형판에 의한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아시는 게 좋습니다. 형판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총형 커터라 그럽니다. 자, 우리 또 이 총형이라는 거 우리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거 먼저. 자, 이렇게 어떻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한 거고, 그거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형판에 의해서 기호를 가공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모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기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칠판이 좋으니까 그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 기분에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판을, 그죠? 형판을 갖다가, 자, 만들라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뭡니까? 쭉 눌러버리는 거죠,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쭉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죠?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갖다 뭐라 그런다? 형판에 의해서 기호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총형 카타라는 건 뭡니까? 이 바이트가 아주 그 여러 모양으로 된 거, 그죠? 그런 걸 갖다가 사용을 해서 깎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여기를 갖다 이런 둥근, 그죠? 판이 있는데 판을 갖다가 기호를 깎으려 그러면 총형 카타라는 복잡한 형상으로 된 걸로 해서 이렇게 어떻든 깎아 나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깎아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 자, 이렇게 만드는 거를 갖다 뭐라 그런다? 총형 커터에 의해서 기호를 가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창성의 이양 방법은 또 위에서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창성법. 이게 이 말입니다. 창성에 의한 거. 인벌루트 치형이라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냥 인벌루트 치형대로 그대로 깎는 겁니다. 요거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깎으면서 이렇게 기호를 가공하는 겁니다. 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창성에 의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이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창성법, 인벌루트 치형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돈토 그래프에 의한 거라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건 지금 또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동그라미 치면 또 뭐 중요한 걸로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에 대한 거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호 가공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호를 깎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 거죠. 근데 기계 있는 것들은 또 우리가 뭐냐면 쭉 넘겨서 보면은 3번 기어 쉐이퍼에 의한 거, 4번에 베벨 기어 가공도 있고요. 5번에 보면 쉐이빙, 기어 쉐이빙 이런 게 나와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읽어 주셔도 되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봤는데 우리 여기 보면 이 호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한 말들이 또 우리 다른 데서 배운 적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배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 우리 또 구별을 좀 하기 위해서 보면은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호닝이라는 거. 호빙하고 호닝하고 다른 거예요. 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액체 호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호빙. 자, 이런 거 한번 구별을 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호닝이라 그랬을 때 혼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뭐냐면 숫도를 아주 미세한 숫도를 갖다가 호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으로 된 숫돌로 해서 숫돌을 갖다 방사상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가공을 하는 거. 그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호닝이라 그래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액체 호닝은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뭐냐면 연삭 입자하고 뭐하고 액체니까 액체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섞어갖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우리 분사를 시키는 거죠. 그죠?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분사하면서 가공을 하는 거. 압축 공기까지 써줄까요? 자,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액체 호닝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호빙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호부 공구를 사용을 해서 기혈을 가공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런다? 호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 또 한번 같이 봐주시면 뭐 고마운 거죠. 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은 우리 절삭에 대한 거, 그죠? 쭉 5번에 기어 쉐이빙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2절에 보면 뭡니까? 연삭 가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면은 연삭 가공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라는 거죠. 여기가 칠판이 울퉁불퉁 이렇게 하다라는 말씀이 우리 PD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그 말이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이제 2절에 연삭 가공에 대한 얘기를 보자. 자, 근데 여기는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거보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삭. 아까는 절삭에 대한 거 봤는데 지금은 이제 연삭에 대한 건데 연삭 얘기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숫돌입니다. 숫돌로 해서 가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숫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면 연삭은 숫돌을 사용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산화 알루미늄하고 탄화규소 등으로 된 거라 그랬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가로 3번에 보면 자, 우리 연삭기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3번에 있고 또 우리 2번에 보면 연삭기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2번에 연삭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연삭기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연삭기 종류에는 뭐냐 그랬을 때 1번에 뭐라 그랬어요? 원통 연삭기 그랬는데 다른 말로 외경 연삭기 이럽니다. 외경 연삭기.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평면 연삭기가 있습니다. 평면을 연삭한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뭐야? 외경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면 연삭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내면.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원통 연삭기에는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트래버스 연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트렌치 또는 트렌치 컷 연삭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트래버스 연삭기는 뭐냐, 이렇게 돼 있을 때, 트래버스라는 거는,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를 연삭하는 거야? 외경을 연삭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가공물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전을 시키는 거죠. 회전을 시키면서 뭘로? 숫돌로, 그죠? 숫돌로. 자, 이렇게 된 숫돌도 이것도 회전을 시키고 이것도 회전을 시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삭을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이거 연삭을 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숫돌을 갖다 밀어 놓아야 되는 거죠. 밀어 놓는 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절입이라 그럽니다. 그죠? 절입. 그래서 절입해서 연삭을 했다. 그러면 이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동.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동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트래버스라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절입하고 이동을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트래버스 연삭기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하고 뭐? 절입하고 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트렌치 컷 또는 트렌치 연삭기는 뭐냐 하면은 자, 우리 외경을 하는데 요거는 그냥 조그만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요렇게 된 거에 숫돌은 자, 이런 숫돌로 연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것도 회전을 시키고 회전을 시켜서 연삭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뭐냐 그랬을 때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좀 이동시킬 거 없이 그냥 좀 밀어 놓아서 이쪽으로 밀어 놓아서 그죠? 절입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입해서 어떻게 된다? 가공을 하는 걸 갖다 트렌치 컷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하죠. 숫돌의 너비가 뭐 공작물의 너비보다 어떻게 된다? 클 때. 자, 이럴 때 하는 게 트렌치 컷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연삭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은 평면 연삭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평면 연삭기 그냥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림도 있고 그렇지만 뭐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보면 괄호 3번에 보면은 내면 연삭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내면 안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면 연삭기에는 뭐가 있냐면 플레인 형식이 있습니다. 플레인이 우리 보통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있고,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프레니터리. 아우, 발음도 그래요. 프레니터리. 유선형입니다, 이거는. 프레니터리. 어느 책에 보면 프라이터리 뭐 이렇게도 막 써 있어요. 뭐 영어니까 다 비슷한 말은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리스 연삭기.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이것도 별거 아닙니다. 책에는 쭉 써 있지만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냥 크기에 의한 구별이에요. 자, 이거는 소형을 갖다가 연삭할 때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또 뭐냐? 일반적으로 내면을 연삭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대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형 같은 경우 한 100mm 정도, 전후, 이거보다 적은 거. 이거는 1m 이상 같이 큰데 하는 게 프레니터리 유선형 이런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센타리스형 했는데, 이제 센타리스 연삭기라고도 합니다. 자, 그게 또 우리 디귿에 나와 있으면서요. 그 쭉 보면은 5번에 보면은요. 가로 5번에 보면 다시 이게 또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또 요거. 센타리스. 센타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으면서도 우리가 연삭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센타리스 연삭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공작물, 깎는 게 아니죠. 우리 연삭을 하는 거니까 공작물을 갖다가 가공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려면은 자, 요 숫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숫돌로 해서 우리가 뭐냐면 가공을 하는데 여기 하나 또 뭐가 하나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부러졌네요. 자, 이건 뭐냐면은 조종 숫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조그만 숫돌이 여기 하나 있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조종 숫돌이라 그럽니다. 자, 요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센타리스 연삭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조종 숫돌은 이게 센터가 안 맞아도 얘가 그죠?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서 가공을 하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쫓아가면서 조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터가 안 맞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종 숫돌이 있는 거, 요걸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조종 숫돌로 밀어주고 이러니까 요건 자체적으로도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도 자동으로 이송도 된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죠. 옆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센타리스의 연삭기인데, 자,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요게 조그마니까 큰 거는 대형 중형물이라고 되어 있죠. 대형이면서 무거운 거, 중형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연삭이 된다, 안 된다? 연삭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에서 불가능하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거는 어두고 소형 같은데 일반 사용한다는 거예요. 소형을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센타리스 연삭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 근데 이거의 또 단점은 뭡니까? 이런 게 달려있고 이러니까 어떻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어떻다?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쫙 있고요. 나머지 이렇게 써 있는 것들도 한번 읽어주시면은 고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자, 센타리스의 속도를 구하는 건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아까도 했어요. 그죠? 1000분의 파이 dn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자, 보면은 자, 우리 센타리스에서는 자, 요 숫돌이 요게 뭡니까? 요걸 갖다가 라지 d라 그러고요. 이거의 회전수를 우리가 라지 n이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조종 숫돌에 요거를 갖다가 지름을 d라 그러고 요거의 회전을 갖다가 우리 n이라고 보자고요. 회전수를. 자, 이랬을 때 일단 우리 어떻게 됩니까? 숫돌은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공작물은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종 숫돌은 공작물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죠.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속도는 파이 dn에서 이게 아니라 이걸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 파이 d, 어떻게 되냐? d에 스몰이죠. 스몰이 들어가는 스몰 d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우리 이 조종 숫돌이 조종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각도가 별 이상이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공작물을 조종을 해주니까 요런 각도가 항상 생긴다라는 거죠.
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경사각이라는 거죠. 경사각이 뭐가 조종이 되는 게 사인 각도로 해서 요게 조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사인 알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인 알파. 자,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거다. 까지 조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우리 책에는 1도에서 5도, 뭐 4도에서 5도, 그죠? 똑같은 말이죠. 요 정도로 해서 요게 조종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속도를 구하는 센터리스의 속도를 구하는 것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쭉 어디 박스로 우리 책에는 F로 나와 있는데 우리 V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오늘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삭숫돌은 조금 쉬었다가 좀 진행 좀 할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연삭숫돌은 요건 또 여기서, 요것도 뭐 잘 알아야 되지만 연삭숫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좀 진행하겠습니다.